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쇼. 연예 이슈와 인연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스타들의 끝사랑, 2019년 위기의 스타 부부들, 1990년대 최고 스타 부부 차인표 신혜라,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군 검찰에게 끌려갔다. 그 이유는 첫사랑 아내와 헤어질 때가 됐다. 연애만 19년, 초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한 오정세의 폭탄 발언. 짐승남 태양이 알고 보니 모태솔로? 태양 민효린 부부 첫 만남의 첫 키스까지 한 사연 대공개. SNS 진흙탕 싸움을 했던 안재현, 구혜선. 반면 이혼하는데 5분도 안 걸렸던 송중기와 송혜교. 숨겨진 내막은? 지금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확인하세요. 올해는 안타까운 이혼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가장 먼저 이혼 소식을 알린 분이 방송인 김나영 씨였거든요. 김나영 씨가 지난 1월에 그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혼 소식을 직접 전했어요. 저는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네, 김나영 씨 같은 경우 지난 2015년 4월에 그 증권가 종사자분과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11월 남편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 옵션 업체를 운영을 하고 또 200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남편이 구속된 시점이 김나영 씨가 둘째를 낳은 지 고작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했었는데 첫째 아들도 어린데 가난하기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김나영 씨 이혼 소식 듣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나영 씨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고 뭐 괜찮니? 그랬더니 오빠 저 애들 때문이라도 너무 열심히 잘 견뎌야 돼요. 고마워요.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은 막 활동을 굉장히 또 활발하게 예전보다 훨씬 더 또 방송에서도 이제 얼굴을 비치고 해서 굉장히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김나영 씨 사랑해 준 것만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이죠. 작년 8월에 남편의 교통사고로 2명의 제자를 잃었던 박혜미 씨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때문에 박혜미 씨는 1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뮤지컬과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박혜미 씨가 뮤지컬 감독으로 복귀했을 때 머리가 진짜 새하얗게 다 샜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 아,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8월 초에는 꿈의 대화로 유명한 장혜진 씨 있잖아요. 그 가수 장혜진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어요. 연예 기획사 대표인 남편과 27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제 합의 이혼을 했는데요. 그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와 이혼한 스타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배우 방은희 씨인데요. 이혼설이 불거진 건 이미 수개월 전부터였어요. 그런데 11월 초에 이혼 절차가 모두 끝이 나서 9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방은희 씨는 최근 방송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훨씬 더 막 밝고 건강한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한편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안재현 씨가 이혼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서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죠. 가장 먼저 생각된 건 제 개인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분들 그리고 드라마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일단 너무 죄송스럽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자리도 제가 해가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있고 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안재현 씨가 본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차가운 그 외모와 다르게 좀 시크해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굉장히 착하다. 실제 성격이 착한 것이 이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이 약간 조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금 심리가 발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사실 두 사람 안재현 구혜선 커플이 워낙에 사랑스러운 커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갈라섰다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안재현 구혜선 씨는 2015년에 K채널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듬해인 2016년 5월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 3년 만이죠. 지난 8월 18일에 구혜선 씨가 SNS를 통해서 그 불화 사실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때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자, 구혜선 씨의 폭로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안재현 씨가 SNS에 정면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결국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죠. 네, 두 사람이 팽팽히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중 구혜선 씨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재현 씨의 변심, 주치 중 폭력, 그리고 섹시하지 않아서 이혼 요구를 했다. 사실 이 세 가지 내용 모두 다 사실은 아주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중 역시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을 나타냈죠. 이에 대한 안재현 씨의 입장은 전혀 다른데요. 안재현 씨는 구혜선 씨에게 용인 집 등을 무리하게 이렇게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다. 그리고 별거 중인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해 휴대전화를 뒤져봤다. 그리고 변심에 대한 구혜선 씨의 진실 왜곡 등을 주장하면서요. 본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구혜선 씨가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린 지 20여일 만인 지난 9월 9일이었죠. 안재현 씨가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10월에 구혜선 씨도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예전에 구혜선 씨가 안재현 씨가 호텔에서 다른 여성과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을 법원에도 제출을 한 상황인가요? 지난 10월 11일에 구혜선 씨가 이 자작곡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곡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구혜선 씨가 SNS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죽어야만 하는가요? 원래 공개하려고 했던 자켓 사진입니다. 근데 이 자켓 사진 안에 그 안재현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분이 이제 호텔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런 자켓 사진인 거예요. 그 사진을 자켓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실제 이 앨범의 자켓 사진은 구혜선 씨의 셀카로 나갔고 원래 실으려고 했던 자켓 사진은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사진이 정말 외도의 증거냐라는 그런 또 의혹도 있습니다. 이 사진 찍힌 것이 결혼 이후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외도의 증거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만 할 텐데 저 사진을 이제 분석한 기사를 좀 보면요.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싱가포르에 갔던 시점을 우리가 한번 좀 추적할 수가 있을 텐데 안재현 씨가 싱가포르에 간 게 2012년 12월 30일이라고 그 법률 대리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혜선 씨를 만난 건 2015년이고 한참 전에 저 호텔은 갔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랑 갔든 아니면 혼자 갔든 전혀는 문제될 만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만나기 전에 사진이면 이게 왜 외도의 증거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저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 사진은 전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결혼 후에 갔다라는 건지를 명확하게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원에서 가려져야 되는 것이죠. 네. 현재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 안재현 씨는 그 M채널 드라마 촬영, 막바지 촬영 중이고요. 사실 이 개인사 때문에 작품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얘기도 있었는데 사생활은 사생활, 그리고 공식적인 활동은 공식적인 활동으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 중에도 시나리오 작업도 했었고요. 음원 발표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크면 이혼 소송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일단은 이혼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는 서로의 책임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 정하는 게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또 재산 분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심플하게 현금 같으면 그냥 나누면 끝이지만 예를 들어 집이다 차다 이렇게 되면 팔고 나서 이걸 다시 나누든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안재현 구혜선 씨와는 달리 이혼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됐던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큰 뉴스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스타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 일명 뭐 송송 커플이라고 불렸던 송혜교, 송중기 씨 커플이었는데 2010년 K채널 그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서 2017년 10월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 6월 송중기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혼 사실을 전했습니다. 네, 곧바로 송혜교 씨 소속사도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송혜교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막 정말 떠들썩했던 그 기사를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이미 마무리됐죠. 지난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요. 이미 비공개로 이혼 조정이 진행이 됐고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습니다. 실제 조정 시간은요. 양쪽 다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5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스타 커플이 저렇게 짧은 시간에 남남이 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네요. 네.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뭐 두 사람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복잡한 게 없으니까 빨리 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괜히 둘이 뭐 이혼 과정을 좀 질질 끌다 보면 여러 가지 루머가 또 루머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오히려 또 두 사람에게 훨씬 더 아주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 논란 잠재우자 이런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씨 두 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송중기 씨는 얼마 전 T채널 드라마 아스다 연대기 방송을 마쳤고요. 그리고 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승리호 촬영에 들어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고타 출연 확정을 하면서 또 스크린에서 송중기 씨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지만 어떤 구설에 오른다든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 일에 매진하는 거거든요. 그 매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요. 그래서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일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송중기 씨가 열일을 하는 동안 송혜교 씨는 한동안 두문불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그런 침묵을 깨고 이제 뭐 화보 촬영도 하고 그리고 주얼리 디너쇼에도 참석을 해서 그 사진이 공개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송혜교 씨는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차기작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송혜교 씨가 이혼하고 4개월 만에 SNS에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웃고 계신 모습이 그래도 보기 좋더라고요. 미모가 여전하세요. 근데 저 꼬마 친구는 누군가요? 송혜교 씨 조카라고 해요. 조카. 다른 사진을 보면 조카가 그린 혜교 이모. 네? 그림이 실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다른 정도가 아닌데요. 약간 이모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모가 화났을 때 그렸나 봐요. 조카가 이모를 많이 안 사랑하나 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겠죠. 네. 네. 저 사진도 엄청나게 많은 네티즌들의 화제를 모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슈퍼스타 그 송혜교 씨라는 이 사람이 가진 그 브랜드 파워, 네임밸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일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혼이 하나의 개인사일 뿐이지 송혜교 씨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어떤 큰 타격을 줄 만한 일은 아닌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확실히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게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건 거의 범죄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자숙했잖아요, 자숙. 그럼요. 아예 뭐 방송도 못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00년대 넘어오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고 남녀 연예인 가리지 않고 굉장히 뭐 흠이 되지 않는 또 뭐 꼬리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그 M채널 전지적 참견 시점에 그 배종옥 씨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영자 씨가 언니 혼자 된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를 31살에 낳았다. 그리고 바로 이혼했잖아. 이렇게 너무 쿨하게 얘기를 해서 시청자들이 멋있다 종옥 언니 이런 반응을 보였죠. 배종옥
선배는 그 아이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시고 또 자기 활동을 해가면서 아이 돌보가는 걸로 어떻게 저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을까라고 저희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응원했던 모녀고요. 최근 이혼 고백을 한 스타들 중에 보면 유독 여자 스타들이 좀 많네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얘기에서 핵심은요. 왜 유독 여자 스타들이 많나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남자 스타들보다 여자 스타들이 먼저 고백한다 이 부분인데 저는 이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혼을 했을 때 꼭 마치 둘은 똑같은 입장인데 여성을 보면서 유독 예전에 아이고 어째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내가 사회에 딱 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 여성 스타들의 당당한 고백이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범죄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이제 뭐 아무 꺼리낌 없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구청에서 혼인신고할 때는 기자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 양재동의 가정법원에는 기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양재동을 왜 가보셨어요? 뭐 어떻게 알아요? 미리 답사한 적 있어요? 아, 제가 친구 따라갔다가 전화가 왔어요, 기자님한테. 오, 웬일로 갔냐? 제가 접수하러 온 줄 알고. 친구를 왜 진짜 이혼? 네, 친구는 이혼하러. 거길 왜 따라가셨어요? 같이 갈 수도 있죠. 오늘 왜 이렇게 심판 같죠? 결혼의 어떤 심판 같아요. 선수촌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이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제가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혼엔 승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사연이 다 있겠죠. 그런데 네. 연예인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된 사연인가 좀 알고 싶어하는 거겠죠. 예. 그런가 하면 한 번의 아픔 끝에 진정한 끝사랑을 찾은 스타들도 많잖아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굳이요? 모르겠는데요. 내 첫사랑 내 끝사랑 랩하신 겁니까? 끝사랑 노래하시고요. 네, 끝사랑. 정말 몰랐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저기 노래 들어주세요. 문 닫기 전에. 서동도 잘못 잡았어요. 그래. 그래가 아니라 그대예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여러분 돌아오세요. 네, 이러니 장가를 못 가죠. 예. 근데 끝사랑이라는 단어 참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는 첫사랑은 뭔가 풋풋하고 설레는 되게 어린 청춘의 느낌이라면 끝사랑은 조금 상대적으로 농염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안정적이고 완숙된. 둘 중에 누군가의 무엇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끝사랑이 되고 싶네요. 끝사랑. 풍무쇼 기자단이 꿀이 뚝뚝 흘러 넘치는 분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끝사랑을 찾은 첫 번째 스타는 누구인가요? 네, 첫 번째는 선행의 대표 아이콘. 차인표 신혜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은 1995년에 결혼해서요. 어느덧 24년째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대표적인 인꼬 부부입니다. 우리에게 차인표 씨는 데뷔하자마자 사정없이 네. 여심을 맞아, 흠모하는 맞아. 그 모습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차인표 씨 무명 시절이 좀 짧았죠. 네, 차인표 씨가 M채널 공채 탤런트 출신이에요. 1993년 M채널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 단역으로 데뷔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그래요? 계실지 모르겠는데 단역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유명한 드라마에. 네, 저도 어릴 때 이 드라마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랑을 그대품 안에, 사랑을 그대품 안에 앞머리 약간 이렇게 내려가지고. 나이스입니다. 네, 정말 가낭적인 백화점 상속자. 이름도 멋있어요. 네, 강포용호 역할을 맡아서 그야말로 빵! 정말 떴습니다. 네, 차인표 씨 하면 정말 색스폰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재즈바에서 이 색스폰 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전국에 있는 여성을 다 들었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색소폰을 배우고 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장면이 그러니까 여심 저격을 제대로 해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게 그때 정말 그 드라마가 여러모로 혁신적이긴 했지만 그 차인표 씨가 이 가슴 그 상의 탈의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충격. 이런
이런 장면이 나와도 되나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닌가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봤거든요. 약간 어떻게 저런 몸이 있을 수 있지? 그때만 해도 그런 어떤 근육질의 약간 그러니까 남성미가 흔치 않았거든요. 차인표 씨가 있기 전에 백일섭 씨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근육으로. 맞아. 근데 차인표 씨로 완전히 바뀌었죠. 맞아. 예. 차인표 씨 근육이 굉장히 탄탄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혜라 씨한테 800일을 해주면 목이 아파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너무 높을 거예요. 네. 일라이도 근육질 아닌가요? 저희는 다행히도 가운데서 아기가 자요. 다행히도가 중요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차인표 씨가 근육질 몸매를 노출한 게 사실은 거의 뭐 TV에서는 아마 처음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남성의 몸이 조금은 상품화된 뭐 아마 최초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그 뒤로 이제 쭉 이정재 씨라든지 뭐 말씀하셨던 권상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점점 더 조각 같은 몸으로 여심을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래퍼로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시대를 앞서간 어떤 교포 힙합 수액이 있었죠. 교포 힙합 수액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금목걸이 같은 거. 헤어스타일부터 그런 느낌이 났었고 바이크를 또 이렇게 민소매만 입고 안에 민소매가 탁 보이게 그리고 항상 은목걸이 은목걸이였나요? 금목걸이 체인 이런 것이 완전 찰랑찰랑. 아니 오늘 슬리피 씨 헤어가 약간 2대8 차인표 씨하고 조금 비슷한데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무슨 얼굴이요? 아니. 눈, 코, 입 하나도 닮은 데가 없는데. 아, 근데 두 분이 드라마에서 만난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첫눈에 반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두 분이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사랑을 그대 품 안에가 차인표 씨가 남자 주인공이긴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생짜 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되고 난 뒤로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그 자리를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감독님이 술을 마시고 이 여배우들의 이름을 수첩에 이렇게 다 적어놓고 한 명 한 명씩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 옆에 차인표 씨가 마침 있었는데 이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에 계속 이렇게 줄이 그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차인표 씨가 옆에서 보면서 저 수첩의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이 줄이 그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신인인데. 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차인표 씨를 주연으로 선택해 놓고 여주인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거절을 하는 거죠. 명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신인인데 첫 주연작을 드디어 맡았구나 싶었는데 이게 뭔가 무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쪼그라들었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심장이 막 콩알만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PBK츠라고 불렸던 청춘 스타 신혜라 씨가 출연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운명적으로 두 사람이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 차인표 씨를 향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를 어떻게 회상을 했냐면 차인표가 흰 티에 가죽 자켓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로봇 같았다. 강해 보여서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인 거는 신혜라 씨 이상형이 원래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차인표 씨랑 정반대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바로 네? 굉장히 의외인 거는 신혜라 씨 이상형이 원래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구였을까? 차인표 씨랑 정반대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바로 최구람 씨. 최고람 씨요? 원래 약간 흐릿하게 생긴 분을 좋아한다고 밝혔었대요. 근데 차인표 씨는 정반대로 되게 진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첫눈에 반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차인표 씨 입장에서도 신혜라 씨가 이상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토크쇼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나는 고양이상의 여성을 좋아하는데 신혜라 씨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강아지상이거든요. 그 신하라 씨가 아무리 강아지상이지만 차인표 씨가 이렇게 봤을 때 신하라 씨의 그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는 둘 다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어떻게 호감을 갖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네, 그때 당시 차인표 씨 인기 정말 기억나시죠? 네. 거의 뭐 열풍, 절정일 그럼요. 정도였는데 이 백화점이 주된 배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 찾아오는 팬들이 하도 꽥꽥 소리를 질러가지고 촬영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게 드라마가 방송되는 도중에 이렇게 인기가 급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 사람이 변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차인표 씨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배려심이 넘쳤었고 특히 스태프를 자상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네. 차인표 씨 역시 드라마 촬영하면서 그 신혜라 씨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신혜라만 나타나면 어느 순간 하품이 났다. 하품?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몸에 이상이 온 것 같았다. 신혜라를 좋아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가 사람마다 하품이 나요? 하품이 산소가 부족하고 막 떨리고 뭐 이런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숨이 안 과호흡 쉬었다고요. 같은 걸 했다는 건가? 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사람,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쳐다를 못 봐요. 그쪽. 그런 거 있죠. 오히려. 감정이. 우회다. 저는 반대로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제 눈이 막 저절로 나지. 따라가서 안 보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저도 모르게 계속 진짜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티가 나서 막 들켜가지고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귀엽다. 저는 그렇게 식욕이 떨어져요. 떨려서. 요즘 살올랐네요. 열이 없나 봐요. 주변에 식욕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전혀 없나요? 건강해지셨습니다. 예. 좀 잘 먹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늘 보니까 뭐 이게 좋은 의미예요 정말로. 네. 이거 막 드라마하고 그럴 땐쏙 빠지는데 요즘에 볼살이 아주 보기 좋아요, 보기 예. 좋아. 연애를 하길 좀 바랍니다. 네. 자, 자기의 마음을 확인한 차인표 씨. 사랑 고백도 당연히 차인표 씨가 먼저 했겠죠? 그랬을 것 같죠. 차인표 네. 씨가 워낙 이제 상남자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백을 차인표 씨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외로 신혜라 씨가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같이 모 PD님 집에 가게 됐대요. 그런데 신혜라 씨가 차가 있어서 신혜라 씨 차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PD님을 만나고 나서 신혜라 씨가 차인표 씨네 집에 데려다 주는데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툭 던집니다. 저 한 손으로도 운전 잘해요. 뭐야, 드라마야? 잠깐만요, 이성 뭐예요? 잡아라 이거죠. 잡아라 이거죠 이 손을. 야 이정 씨가 눈치가 있으면 잡아라. 이쪽 한 손이 아니라 이쪽 손이다. 설레지 남자 입장에서. 근데 의외로 또 신혜라 씨가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서 본인의 그 좋아하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차인표 씨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인표 씨 성격으로는 먼저 고백 안 할 것 같아서 먼저 선수를 쳤다고 합니다. 야, 나 한 손으로도 운전 잘해요. 이거는요. 그 CF에 저 이번 정류 내려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도 이 하트 시그널을 제대로 포착을 하셨어요. 차인표 씨가. 근데 이제 한 술 더 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손 잡으면 우리는 결혼하는 거다라고 해서 고백과 함께 프로포즈를 했고 그리고 곧바로 차를 갓길로 대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꾸 뒤를 흐리니까 더 이상한 차를 옆으로 대고 키스까지 나눴어요. 그래요?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키스 생각했어요. 대단하다 우리. 신혜라 씨 대단합니다. 그 순간에 한 손으로도 운전 잘해요. 안전 운전 좀 합시다. 양손 꼭 잡으세요. 눈치 없이. 여기 저 차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안하게 운전하 이렇게 눈치 없이 나왔으면 지금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전에 둘이 너무 오랫동안 서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마음을 딱 확인한 순간 이게 확 이게 속전속결로 다 불타버린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안전 운전을 권하고 그럼요. 요즘에는 손 잡을까봐 두 손으로 운전하지 않을까. 네, 제가 융통성 좀 가지치다. 자, 드라마 촬영하는 도중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뭐 촬영장에서 남몰래 데이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남몰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드라마 그러게요. 찍으면서 이게 감정이입이 되고 이거 그냥 둘만의 비밀 연애를 하던 차인표 신혜라 씨가 나중에는 공개 연애를 또 했어요. 네, 드라마 찍던 중반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분이 직접 열애 사실을 밝힌 건 아니었고요.
신혜라 씨한테 아는 그 친한 기자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자 친구가 어느 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차인표 신혜라 열애 기사를 보도를 한 거죠. 어머, 그래서 친구한테만 얘기했던 건데 그 친구가 기자였던 거예요? 기자 친구가 이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줄줄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야, 특정을 얻고 친구를 친구를 잃고 특정을 얻고. 영화 같네요. 야. 사실 뭐 탑스타 친구는 다시 만들면 되죠. 근데 이 단독 특종은 함부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그 당시에 야. 차인표, 신혜라 요 탑이죠. 탑 배우들은 중에 탑 중에 탑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연애 기사를 쓴다라는 건 정말 단독은 이 정도면 승진하지 않나요?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문자 보내면 조심하셔야겠네요. 뭐지? 미안하다. 자, 어쨌든 드라마 끝나고 톱스타가 된 차인표 씨가 군대에 입대를 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라서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인표 씨가 현역으로 입대를 한 거예요. 네. 신혜라 씨의 직진사랑은 차인표 씨가 군대에 가서도 계속 이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군인 남자친구인 차인표 씨의 면회를 갈 때 신혜라 씨가 특별히 챙겨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초코 과자요. 아, 맞아. 땡. 과자. 치킨. 칙땡. 본. 섹스폰? 친구들 사진. 약간 다들 그럴듯한데요. 내 사진. 약간 그럴듯한데 정말 생각도 못한 것이었어요. 바로 실인데요. 실이요? 일단 차인표 뭐 씨가 면회할 때 실뜨기 했나요, 둘이? 재밌지, 실뜨기. 실뜨기. 네, 차인표 씨가 군인 신분일 때 이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드레스샵에 차인표 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혜라 씨가 직접 이 실뭉치를 들고 와서 어깨 치수, 팔 치수, 그러니까 치수를 다 이 실으로 재서 갔었대요. 군인한테 이 면회가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그럼요. 가장 거의 생명수와 같은 그런 시간인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와서 이 결혼식을 대비해서 턱시도를 이렇게 재준다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낭만 끝판왕. 당시에 신혜라 씨의 웨딩 드레스도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근데 어떤 누구도 이 드레스가 어느 브랜드의 드레스인지를 알아내질 못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신혜라 씨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였기 때문에. 직접? 네. 저 드레스.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요? 당시에 굉장히 세련돼 보였었는데 되게 디자인 잘하고 예뻐요. 그 당시에 차인표 씨 두 분 사진 진짜 얼굴 어렸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막 옛날 사진 같지 않은 외모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참석하신 분들이 뭐 최시라, 손지창, 이종원, 전도연, 이홍렬 2,000명의 하객. 2,000명의 하객에 진짜 많이 가수가 윤복희 씨가 축가를 불렀네요. 근데 제 기억에 저 때만 하더라도 스타들이 비공개 결혼식을 안 해가지고 저걸 제가 뉴스에서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사진 기자들이 정말 그 두 사람이 줄이 앞에 서 있는데 진짜 코옆에서 막 이렇게 들이대고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문화였는데 저 때는 진짜 그렇게 찍었었어. 차인표 씨가 군인 신분으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특별 휴가를 나와서 결혼식을 올렸던 건데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의 아주 달콤하고 짧은 신혼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차인표 씨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군대 복귀했을 때 군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군 검찰이면은 뭐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니고 막 탁 막혀오는데 아니 이 온 국민이 알았던 결혼식을 이렇게 휴가를 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뭐 이 합법적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연락이 왔죠? 뭐 위법을 했나?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그 뭐 경조사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허례허식을 막기 위해서 경조사 화환을 3개 이상 받지 못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인표 씨 결혼식 때 부모님, 지인, 그리고 배우 이덕화 씨 등을 포함해서
4개 화환이 온 겁니다. 1개가 오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군 검찰의 연락을 받은 차인표 씨가 반성문을 쓰는 일까지 생겼다고. 그럼 화환이 오면은 돌려보내야 되나요? 돌려보내야죠. 3개까지만 세워놔야죠. 어허. 야, 이덕화 씨가.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 이렇게. 당시에는 이런 것까지도 통제가 됐었네요. 대단합니다. 예. 차인표 씨가 어렸을 때는 아내를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부부를 보면 결혼 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워낙 선해서 정말 보기 좋은데 앞으로도 정말 백년해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사랑을 찾은 두 번째 스타는 누구인가요? 네, 코믹 연기부터 시대극까지 안 되는 연기가 없는 박하나 씨의 선배 배우 이범수 씨입니다. 이범수 씨가 1990년 영화 그래 가꾼 하늘을 보자로 데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영화 오 브라더스 음란서생 킹콩을 들다 이런 영화 외에도요 드라마 외과의사 봉다리 오네어 자이언트 등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스펙트럼 넓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아내인 끝사랑 공식 통역사 이윤진 씨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범수 씨 못지않게 굉장히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예요. 이 아내분도 세대 영어 영문과 졸업 후 같은 대학, 대학원, 언론학 석사 과정을 마친 재원이었어요. 이 이윤진 씨가 유명한 게 지역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인데다가 가수 B 씨가 미국에 진출할 때 B 씨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리고 외모 또한 너무 아름다우셔서 광고도 여러 편 찍으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개성 넘치는 배우 이범수 씨와 아름다운 동시통역사 이윤진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드라마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죠.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대박. 뭐죠? 누구죠? 약간 따라해봤는데 안 닮았나 봐요. 네.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저도 소름 끼쳤는데 이범수 씨는 딱 그 반대였어요. 2008년 어느 날에 작품을 끝내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내가 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선생님 소개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윤진 씨였던 거예요. 지금의 아내. 야, 이렇게 선남선녀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되고 스파크가 튈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가 봐요. 이 두 사람이 무려 9개월 동안 정말 영어 공부에만 집중을 해서 아주 공부에 올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영어 공부만 하던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진 거죠? 사담 한번 나누지 않던 이범수 씨가 드디어 영어 수업 받은 지 9개월 만에 이윤지 씨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뭐 이런 거 있어요도 아닐까요? 나오고. 저 어때요? 저 어때요? 집이 어디냐고? 뭐 집이 이번 어디냐? 주말에 뭐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나랑 사귀읍시다. 이범수 씨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범수 씨가 처음으로 던진 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친구들이.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예. 뭔가요? 너무 진지한데요? 제가 이 질문을 약간 상대 남자를 만나면 항상 하는 질문이거든요. 꿈이 뭐예요? 뭐냐고.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금 저는 깊게 생각하거든요. 비전을 보는데. 네,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요 이윤지 씨에게 꿈을 물어본 다음에 정작 본인의 살아온 일대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윤지 씨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천년의 사랑도 식을 것 같아요. 너무 쉽고 앞으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서로 뭐 그러면 뭐 예전엔 어땠니? 뭐 그때마다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막 장황하게 막 자신의 일대기를 중2 때 IMF가 왔어. IMF 때부터 지금까지 와야 되는 거야? 군대 간 얘기도 들어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었지. 하여튼 이범수 씨가 이윤진 씨를 처음 만난 게 2008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9개월 후에 고백하에서 사귀기 시작했고요.
일이 이제 딱 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코미디의 대가였지 않습니까? 이범수 씨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세련되고 진지한 사람으로 좀 변했어요. 그때가 딱 요 시점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아마도 여자친구 만나서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역할이나 뭐 스타일을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범수 씨가 뭐 몽정기, 오브라더스 이런 데 출연했었는데 그 작품들은 코믹한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도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 드라마 온에어를 시작으로 자이언트, 아이리스2 이런 데서 굉장히 진지한 역할을 하면서 좀 캐릭터 변신을 했었죠.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이윤진 씨가 14살 연하라고 하세요. 진짜요? 아무래도 또 배우자가 어리고 하다 보면 많이 노력을 하게 되죠. 어떤 노력을 합니까? 뭐 전 집에서도 삐삐머리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요즘도? 네, 지금도 집에서 삐삐머리 하고. 자, 그런데 이범수 씨가 이미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두 분이 데이트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이범수 씨는 자유롭고 싶어서 이 배우라는 직업을 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면서 이 정작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간다는 건 데이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야외 데이트를 자주 했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특히 자주 간 비밀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야외 장소지만. 어디였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저 비밀 연애 중이신 스타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비밀 연애 중이신 스타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망하기 직전에 카페나 음식점에 갔대요. 홍수토 씨 가게네요.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스타가 자주 간 이유가 있었네. 이태원에 갔었구나. 그래서 스타들이 몰리는 거죠. 명장이야. 홍석천 씨 가게. 아무도 안 오니까. 저밖에 왜 그래요? 문 닫기 전에 빨리 오세요. 예. 이런 가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정말 딱 비밀 데이트가 하기 좋았고 예. 나중에 궁금해서 결혼하고 나서 찾아가 보니까 정말로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더래요. 근데 좀 좋은 팁 같은데요, 진짜로? 근데 어차피 그때 연애할 때는 뭐 맛이 중요하거나 뭐 그 장소에 어차피 사진도 못 찍잖아요, 둘이. 그런 뭐 들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팁 같습니다. 그럼 그걸 찾아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우리 조금 동네 망해가는 카페 추천해 주세요. 뭐. 한적한 카페, 한적한 음식점 이렇게 찾아서 조금 다니면 그래요. 좋습니다. 이범수 씨가 정말 프로 사랑꾼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척척장도 특별하게 제작을 합니다. 이 척척장 샘플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척척장을 만들었고 초대 글은 아내 이윤지 씨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저 진짜 잘 그렸는데요? 생겼어요. 그림을 잘 그리신다. 저렇게 예쁜 척척장을 만들어서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에 결혼을 해서 벌써 9년차 부부의 연을 맺고 있고요. 딸 소울이 그리고 아들 다울이와 함께 예쁘게 잘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네. 예, 우리 풍문단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생의 사랑을 찾아 행복한 커플들을 보면서 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 사랑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이혼의 아픔으로 잠시 마음의 문을 닫은 적도 있지만 이제는 진짜 끝사랑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재혼에 대한 열망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분이 있다고요. 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배우 임원희 씨입니다. 네. 원래 1995년에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데뷔했으니까 벌써 데뷔 24년 차 베테랑 배우입니다. 연기는 워낙 잘하고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영화 닫지마리. 굳이 통성명은 필요 없겠군 하는 그런 아시가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요? 맛이 안 살죠. 아무튼 이렇게 개성파 배우로 자리 잡은 임원희 씨. 네. 그리고 또 짠이라는 그 짠내 나는
임원이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이 거실에 그 아끼는 은쟁반에다가 김치 하나에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짠하다. 제가 또 군 프로 처음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촬영했었는데 근데 회식 자리에서도 굉장히 조용하시고 사복이 굉장히 진짜 짠내나요. 혹시 슬리피 씨보다 더 했구나. 어느 정도 어떻길래? 약간 누더기 느낌입니다. 약간 누더기 느낌입니다. 그 인사동 같은 데서 사는 구제 가장이 옷이에요. 심하시네요.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빈티지. 빈티지 스타일. 그럴 수 근데 있죠. 사실 이런 그 임원희 씨의 그 짠내 나는 생활을 저는 이렇게 시청자로서 보면은 한편 짠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또 구질구질하다 이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네. 아니, 왜냐면 약간 재혼을 바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지금 또 일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빚이 크게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빚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짠내 나는 거를 보여주시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같이 결혼을 해도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지라는 나도 같이 생각에 짠내가 나야 되는구나. 약간 부담스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짠이 임원희 씨는 연극계에서 인연을 맺은 10살 연하의 그 여성과 2년 열애 끝에 2011년 결혼을 했지만 2013년 말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진 건 1년이 지난 2014년 12월이에요.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알린 이유에 대해서 일반인인 전 부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배려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혼 직후에는 1, 2년 동안은 재혼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 2년이 딱 지나가니까 마음의 문이 이렇게 닫힌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이혼을 했으니까 벌써 6년째 혼자인 셈인데 그랬던 임원희 씨가 최근에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임원희 씨가 얼마 전에 영화 재혼의 기술이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이때 상대역이 윤진서 씨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윤진서 씨가 이제 2017년도에 결혼을 해서 제주도에서 신혼생활을 계속 즐기고 있잖아요. 촬영장에서 보면 이 모습이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윤진서 씨의 그 안정된 모습이라든가 너무 얼굴이 좋아진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윤진서 씨를 보고 내가 결혼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재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임원희 씨가 재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2세 때문이라고 해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2세를 갖고 싶다고. 이제 50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40대랑 50대가 다르니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2세가 갖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임원희 씨의 재혼이 또 충분히 가능한 게 신동엽 씨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묘동이라고, 묘하게 동안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50살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동안인데다가 뒷동산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운동하고 이런 자기 관리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재혼도 가능하고 또 아이 아빠로서도 충분히 그럼요. 체력이 남아있죠. 아니 근데 젊은이들은 요즘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뒷동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짠이죠. 그러니까 짠이지 않습니까? 동산이란 말 정말 오랜만에 듣네. 네. 임원희 씨가 손금을 봤는데요. 올해 안에 중매로 결혼한다고 했대요. 올해. 한 달 남았는데 2019년에 한 달 남았는데 혹시 몰라요, 이게 소식이 들릴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벼락처럼 올지. 또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요? 남은 한 달 동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끝사랑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스타는 누구인가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바로 김구라 씨입니다. 93년도 S채널 그 공채 2기로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고요. 자신의 가정사와 그리고 질병까지도
스토크의 소재로 이용하는 정말로 성역 없는 폭로자의 1인자죠. 네. 네, 김구라 씨는 1997년 결혼해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리, MC 그리, 김동현 군을 낳았는데요. 아내로 인해서 17억이라는 정말 큰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앓게 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김구라 씨가 대단한 게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가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 8월에 결국에는 합의 이혼을 했고 18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이혼하고 난 뒤에도 아내의 채무는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이때. 맞아요. 네, 비록 이혼은 했지만 김구라 씨가 지금도 전 아내분을 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MC 그리 아들분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김구라 씨를 성인 반열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혼 4년 차인 지금까지도 전 장모님의 월세를 챙겨드리고 있어요. 빚도 성인입니다. 갚는데 월세까지요? 네. 알고 보면 정말 진국인데 우리 김구라 씨가 끝사랑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예. 주변에서 김구라 씨에게 재혼 계획을 물으면 혼자 살 순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얼마 전에는 배우 장희진 씨한테 김구라 씨가 약간 호감을 내비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도 기억이 나는데 김구라 씨가 밝힌 이상형이 또 있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10대 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요. 똑 부러지는 그런 여성상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10대 그룹에? 제 생각엔 정규직 여성을 원하는 4대 부업 본인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근데 김구라 씨가 지금 연애 중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요. 진짜요? 김구라 씨가 되게 이상하게 그 뭐 연애한다 이런 제보가 많아요. 생각보다 누구랑 같이 어디에 있는 거 봤다. 누구랑 만나는 것 같다 이런 제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그리고 김구라 씨랑 같이 방송을 했었던 제작진 분한테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얘기를 한 게 김구라 씨를 소개해달라 뭐 이런 분들이 연예인 중에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으시대요, 김구라 씨가.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게 뭐 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동현 군도 일단 아빠의 연애를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아버지가 얼른 착하고 좋은 여성분을 만나서 외로움을 좀 달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놓고 만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정자왕이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공인된 정자왕인데 그래서 윤종신 씨가 그 라디오 땡땡에서 떠나기 전에 선물도 주셨어요. 아기용품. 그거에 대해 뭘 내가 이렇게 필요하냐 뭐라 하셨지만 주변에서도 응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자왕이라면 또 제가 또 호르몬 왕이거든요. 호르몬 수치로는 제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예. 어쨌든 뭐, 김구라 씨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네요. 예, 이왕이면. 자, 이렇게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끝사랑을 찾고 있는 스타들이 있는가 하면 첫사랑이 끝사랑이 된 스타들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첫사랑 저격남은 누군가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에 전역한 빅뱅의 멤버 태양수. 네.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태양 씨는 무척 팬이거든요. 저도요. 너무 착하고. 정말로. 네. 예. 일단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서 방금 부르신 그 노래는 솔로곡이었고요. 그 전에 뭐 거짓말, 하루하루, 붉은 노을, 뱅뱅뱅 등 정말 히트곡은 손에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요. 빅뱅 안에서도요 메인 보컬입니다. 근데 춤도 굉장히 잘 춰서 저는 메인 댄서 역할도 맡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음악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갖춰서 개인 솔로 활동으로도 대단한 성과를 거둔 그런 가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K-팝 팬들이 주목한 태양 씨의 저도 참 팬이었는데 네. 첫사랑이자 끝사랑 배우 민효린 씨잖아요. 네, 2006년 광고 모델로 데뷔한 민효린 씨, 이른바 명품코로 불리는 그 인형 외모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영화 써니 그리고 K채널 예능이죠. 언니들의 슬램덩크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참고로 태양 씨보다는 2살 연상입니다. 네, 태양 씨와 민효린 씨 2015년 6월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을 했었는데 빅뱅의 시드니 콘서트 그리고 도쿄 콘서트에 민효린 씨가 당당히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두 분 열애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태양 씨가 그 전까지 모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뭐 춤잘 추지, 잘생겼지, 뭐 빅뱅의 또 멤버이기도 하고 태양 씨 솔로로서도 굉장히 멋진데 과연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빅뱅 인터뷰에서 5명 멤버들에게 다 질문을 해보면은요. 가장 차분하고 굉장히 착하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조금 더 강렬하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옷도 벗고 이렇게 남성미를 뽐내지만요. 민효린 씨가 첫사랑이고 그리고 민효린 씨 전까지는 누굴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진정성 있게 나왔어요. 네. 근데 모태솔로였던 태양 씨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민효린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제 태양 씨의 솔로곡인 새벽 1시라는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였어요. 그때 민효린 씨가 이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을 맡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 콘티가 아주 노년했거든요. 진짜 애인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되게. 새벽 1시 뮤직비디오. 야, 이런 게 나오면. 없었네요. 네, 정이 가죠. 정이 안 가죠. 이게. 이거 대단합니다. 나는 민효린밖에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이죠. 네. 태양 씨 이미지에 저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정이 그전에. 자연스럽게 넘어요? 아이, 없는데 사전에 고민형이라 그렇게 했겠죠. 집에서 연습이라도 했겠죠. 그게 더 이상하네요. 아니 무슨 인형을 갖고 초등학생입니까? 무슨 짓을 하시는 건가요? 고민형. 오타쿠도 아니고 그거는 안 됩니다. 너무 아니 몹소리라고. 근데 이런 배드씬이나 키스씬 있을 때 연습을 계속 감독님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거의 이틀 정도 밤새면서 뭐 40시간 이렇게 넘게 찍는 경우가 흔한데 40시간을 뽀뽀하면서 찍는다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붙어 있잖아요. 어쨌든 둘이 그렇죠.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보통 아이돌 분들이 이틀, 3일 찍으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네. 엄청나게 NG가 많이 나고 해서 계속 하다가 정분이 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민효린 씨도 제가 예전에 좀 알고 지냈는데 성격이 되게 수줍음도 많고 되게 착해요. 약간 여성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파격적인 연기를 이렇게 막 그냥 스스럼 없이 할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뭐 맞춰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진짜 누가 태양 씨가 찍은 거예요, 네, 여주인공? 그러니까 이제 태양 씨가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을 누구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네. 근데 지드래곤 씨가 지인의 지인이었던 민효린 씨를 추천을 한 거예요. 지디가 추천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마침 태양 씨도 뭐 그 민효린 씨가 나왔던 영화 써니 이런 걸 보고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던 참에 이 여주인공을 맡게 되니까 촬영을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태양 씨가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생이별을 하게 됐는데 신혼부부가 두 분 다 뭐 아직 젊어서 군대 다녀와서 결혼해도 됐을 텐데 결혼을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세계 첫사랑에 푹 빠졌던 태양 씨가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좀 결혼을 서둘렀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죠. 첫사랑이 곧 끝사랑이 된 두 번째 스타 누군가요? 네. 이번에 소개할 분의 연애 기간을 들으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분 초등학생 때 만난 짝꿍과 무려 19년을 연애한 사람이에요. 19년이요. 깜짝 놀랐죠. 평생 사랑했구나. 이 엄청난 순정남은 바로 요즘 정말 핫한 배우죠. 오정세 씨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레이디 제이 씨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K본부의 동백꽃 필 무렵에서 노큐티로 이제 인생 캐릭터를 갱신을 했는데요. 오정세 씨 역시 첫사랑과 결혼한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남이에요. 네, 진짜 오정세 씨 얼굴만 봐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 뭔가 찌질남 같은 캐릭터가 딱 떠올라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굉장히 잘 살리는 또 배우잖아요. 네, 오정세 씨 1997년에 영화 아버지로 데뷔한 후에 수많은 작품에서 신스틸러로 활약을 했는데요. 2012년에는 첫 주연을 맡은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천만 영화 극한 직업에서는 테드창 기억하시죠? 테드창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19년이나 했으면은 첫사랑을
언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라 했을 때 지금의 아내분 안희선 씨 옆에 가서 딱 앉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예 프로포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짝꿍이 되는 네. 순간에? 13살이. 그때 한 프로포즈는 카운트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그때 당시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오정세 씨가 짝꿍이 되고 나서 이 안희선 씨를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막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짝꿍이 왜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오정세 씨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분이 진짜로 중간에 딱 3개월 헤어진 거 빼고는 그 뒤로 쭉 연애를 한 거죠. 네? 와, 진짜 근데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 그래서 19년의 긴 열애 끝에 2006년 12월에 정말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영화 같은 연분인가 봐요. 네. 이야. 보통 연애를 몇 년 정도 하다 보면은 첫 스킨십이 어떤 거였는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정세 씨는 19년이나 만났는데도 첫 스킨십이 어떤 거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스킨십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깨 동무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스킨십으로. 그래서 등산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을 때 고민하다가 아내분의 목 위에 이렇게 팔을 올렸다고 해요. 첫 키스도 역시나 힘들게 해냅니다. 첫 키스는 고3 겨울방학 때였는데 일단 친구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에게 옥상에서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낸 다음에 어렵게 첫 키스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풋하고 귀엽다. 네. 근데 연애를 19년이나 하고 2006년부터 결혼 생활을 했으면은 무려 32년간 뭐 정말 계속 붙어 있었던 건데 그때 권태기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사실 오정세 씨가요. 아내와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야? 한 방송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만나온 거냐고 질문을 하니까 에휴, 그래 이제 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너스레를 떤 거예요. 근데 그 말 끝에 과거 불안정했던 무명 시절에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라면서 공공연하게 또 이렇게 애정을 과시했는데 정말 타고난 천생 사랑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첫사랑이 있고 끝사랑이 된 스타들 휘달래는 네, 거침없는 애드립으로 선 넘는 개그를 선보이며 일명 선넘규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남자. 요즘 프리 선언 후 더 잘 나가는 남자 방송인 장성규 씨. 네, 요즘 대세예요. 2011년 그 M채널이죠. 그 아나운서 공개 채용 프로그램이죠. 신입사원을 통해서 처음 얼굴이 알린 장성규 씨. 같은 해에 J채널 공채 1기 아나운서로 이제 입사를 했고 뉴스보다는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표 아나테너로 성장을 했죠. 고정 프로만 현재 9개인데 프리 아나운서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전현무 씨잖아요. 전현무 씨가 9개예요. 불과 반년 만에 전현무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저는 이 MC계의 세대 교체가 이제 슬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속해 계신 그 라인이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방송계를 조금 지나치게 오래 와, 대놓고. 그러니까 뭐 장기집권이야. 오늘 마지막이라 유재에서 뭐 나 혼자 가진 않을 거예요. 강호동 뭐 있잖아요. 신동엽 너무 장기집권이에요. 우리들이 클 수가 없어 개그맨 후배들이.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래 독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서서 이제 지고 있으니 그 다음 타자가 누군가가 돼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가장 아마 지금 풍광받는 후배가 아마 장성규 저는 아나운서가 아닌가. 솔직히 제가 하는 프로들을 누가 해야 된다면 그 장성규 씨를 맞아요. 지목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후배고 같이 있으면 동생인데 굳은 막내 역할도 잘하고 잘 웃어주고 저한테는 정말 아끼는 동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예, 장성규 씨에게는 제가 제자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고 그런다면 우리 뭐 나도 이제 그러면은 지긋지긋해요. 다음 녹화 때부터는 장성규 씨가 나오시는 건 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좋아요. 장성규하고 딜해가지고 되시면 섭외 되시면 본인이 워크맨 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 워크맨 하려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쪽 으로 가야지 그러면은 뭐라 그러면 장성규 씨의 장점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남들이 보통 아나운서들이 도전하지 않는 너튜브에서 어떤 컨셉을 갖고 딱
터트리는 걸 보면서 이제서야 자기 자리를 찾고 맞아요. 또 자기의 그 꽃을 피는 때가 딱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잘 돼야 하는 친구가 네. 잘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네. 네, 장성규 씨가 얼마 전에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는데 15년 전인 2004년에 이제 게시한 거를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여자친구와 아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인데 사진 한번 보시죠. 저기에 좀 기재된 글이 심상치가 않아요. 오래전부터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끝까지 사랑할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되게 애틋하게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성분이 현재 아내인 또 15년 전에 여자친구였던 그 이유미 씨의 모습인 겁니다. 되게 로맨틱하죠? 맞습니다. 장성규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만났었던 동갑내기 첫사랑인데요. 10년 열애 끝에 201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아의 아들 장하준 군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둘째 임신 소식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유, 편단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뭐 동창, 교회 같이 다니면서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장성규 씨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삼수생 시절인데 술 한 잔을 같이 하다 보니까 친구가 갑자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널 여자로 봐도 되겠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차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장성규 씨가 차이고 나서 아마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아니면 뭐 강단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사친에게 거절을 당한 이후로 휴대전화도 없애고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면요 외모적으로 변화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일단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무려 20kg을 감량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건데. 그렇죠. 그리고 특유의 이 꿀테 안경이 있잖아요. 이 두꺼운 안경까지도 벗고 정말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다시 딱 등장을 한 거죠. 아, 멋지죠. 네, 그런데 아내분도 이 장성규 씨에 대한 애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꾸 여성 패널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자꾸 질투가 나서 6년 동안이나 정말 장성규 씨 방송을 보지 않았대요. 질투가 나서? 진짜로 질투가 나시나 봐요. 그래서 장성규 씨가 혼자 나오는 그 너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만 보신다고 해요. 거긴 여자분이 안 나오시거든요. 여자 연예인이 안 나오죠. 이쯤 되니까 열혈 사랑꾼 장성규 씨의 프로포즈가 좀 궁금한데요. 그 장성규 씨가 노래를 꽤 잘합니다. 네, 잘해요, 아주. 고음도 잘 올라가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노래를 했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고해. 고해도 아, 괜찮죠. 제발 고해만은. 김동률 씨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맞아요. 거예요. 지중입니다. 장성규 씨가 야 이거 고음이 엄청난 노래입니다. 박완규 씨의 천년의 아유, 금지곡이에요,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후렴 안 올라가요. 제가 이거 들어봤거든요. 옆에서 프로그램 할 때 고음이 올라가요. 아,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얼굴이 그때 너무 꼴보기가 싫어. 이러는데. 오히려 본인의 어떤 고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곡한 거 아닙니까? 노래는- 프로포즈라는 취지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노래는 진짜 잘해요. 네, 역시. 근데 의외라니까요. 장성규 씨가 진짜 노래 잘한다니까요. 네. 근데 그래도- 천년의 사랑은 근데 좋은 곡이 많은데. 아니 근데 감사라는 노래 정말 잘해요. 아, 감사. 내가 자꾸. 저기 뭐야 근데 왜 천년의 사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부르고. 장성규 씨에게 천년의 사랑은요 전현무 씨에게 링딩동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러놔야지 여기서 이렇게 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불러서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거든요. 감사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잘 부르. 아니 정말 방송이라는 거 못 대처먹었어 다들. 잘 부르는 걸 잘 부른다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잘 불러. 아니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 걔 부르면 전화해서 부르라 그러니까 제가 달라. 정말 잘 부른다니까요. 전화 연결 갑니까? 전화 연결. 아니, 내가 전화 연결. 근데 진짜 웬만하면 내가 다른 건 안 하는데 진짜 정말 잘 부른다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부른다니까요. 지금 오. 수신 안 거부 받으면 안 돼 웃긴다. 있네요, 일단. 네, 차단 안 됐고요. 네. 여기가 닫아라. 성규야 받아라. 지는 해와 뜨는 해의 차이인가요?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아까 시간에 내 프로그램 방송. 다 건넨다는 거 다 취소입니다. 정말 친하면은 녹화 끝나기 전에 연락 와요. 제가 진짜로 안 이 터진다. 그 재수 씨하고 장성규 씨하고 이렇게 헤어졌을 때 내가 이어줬어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런 어떡해요? 얘기가 그래요. 네.
왔다! 축하드려. 아, 왔어. 성규야. 바로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무슨 일 있니? 뜻해. 아닙니다. 집입니다, 형님. 장혁이 씨 지금 저 녹화 중인데 갑자기 전화. 예, 저 풍문 들어오셔요.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내 면을 체면을 세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박송 씨가 지금 와이프분과 헤어졌을 때 다시 연결해준 게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형님께서 제 아내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제가 어떤 스토리인지 말씀드렸더니 한번 보자고 하시더니 성규야, 이 친구다. 이 친구랑 결혼해야 네가 행복하다. 너를 빛내줄 사람이다. 아이고, 성규야. 네. 근데 아마 재수 씨는 좀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박송 씨가요. 뭘 이렇게, 왜 확인을 해요? 강성규 씨라면 박송 씨가 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다 넘겨줄 수도 있겠다. 얘기를 왜 해요? 라고 하시는데 혹시 다음 주부터 풍문 녹화 가능하신가요? 형님 걸 하는 건 이제 상도에 또 어긋나니까 일단 풍문만 할게요, 그럼. 오케이, 호랑이만 내가. 예, 정말 오늘 통화 고마운데 마지막으로 장성규 씨가 이게 저희 사랑꾼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첫사랑이 끝사랑이 된 느낌이 어때요? 어렸던 장성규라는 친구를 제가 보내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장성규인데 그 순간순간 장성규들을 저는 계속 마주하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네. 그럼 다시 태어나도 아내분과 결혼하실 건가요? 그래요. 네, 대답은 여기까지. 오늘 갑자기 통화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직접 찾아가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수경 기자님이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만나고 온 스타는요, 끝사랑을 정말 제대로 만난 분입니다. 약간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 남편인데 아내한테 완전히 꽉 잡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위치 추적기까지 동원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내가 감시할 정도로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 남편이라면 이거 분명히 원조 아이돌 출신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풍문 픽업의 주인공은 바로 노유민 씨인데요. 인생 제2막을 살고 있는 노유민 씨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풍문 픽업은 원조 한류 1세대 아이돌 그룹 NRG에서 지금은 딸바보가 된 노유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NRG 노유민이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옛날에 그 뮤직비디오 속 모습인데 티파니에서 아침을 너무 청순해요. 잠이 든 그대 뺨에 키스. 저는 유민이에요. 그 애를 처음 본 건 여름이 끝날 무렵 늦은 오후였어요. 성진이 형, 명훈이 형, 이거를 진짜 그때 활동할 때보다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진짜요? 네, 살 빼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전 유민이에요. 그 노래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제 인생곡이긴 하죠, 솔직히. 저를 만들어준 음악이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나이도 좀 어릴 때였잖아요. 17살이었어요. 네. 근데 막 자꾸 예쁜 표정 시키고 이 나레이션 시키고 하면은 약간 그 어린 유민군 입장에서는 싫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에 저는 너무 멋있는 거 하고 싶은데 막 사회 비판적인 노래 그때 막 한참 막 H.O.T. 전사의 후에 맞아. 잭스키스의 뭐 학원 뭐 이런 것처럼 막 멋있는 거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막 있는 거 하고 싶은데 우선 바가지 먼저 빡 잘라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맛이 간 거예요, 제가.
이건 뭐지? 근데 갑자기 녹음하고 있는데 소방차 김대선이 종이 A4 용지에 갑자기 막 적어가지고 너 이거 꼭 해야 돼. 주는 거예요. 네. 분명히 무서워. 가사지에 없는 내용이야. 없어. 근데 처음부터 저는 유민이에요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너무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 너 이거 하면은 너 이거 평생 이 노래로 너 먹고 살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눈이 진짜 슬퍼 보여요.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쵸. 네. 이거 저거는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한 거지.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예. 중국에서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네, 에너지는. 그렇죠. 저희가 여기도 뭐 H.O.T, 잭스키스가 이렇게는 이제 당대 최고였고 네. 저희는 이제 3위 그룹이었죠. 항상 3등 그룹. 속상해. 네, 3등 그룹이었는데 중국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이게 3등 그룹이니까 항상 중국을 갔는데 거기서 빵 터진 거죠. 근데 저희가 막 화려한 춤 추고 막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그룹이 없었다는 거예요.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섭외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 예능 방송부터 해가지고 막 콘서트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는 누가 제일 인기 많았어요? 중국에서는? 이게 저였죠. 예. 아.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 얼굴은 네. 나다 무조건. 네. 그러니까 팬사인회 하면은 그 지역이 뭐 이때 마비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뭐 옛날 추억이죠. 네, 추억인데 뭐. 초절정 꽃미남. 그때 당시에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요즘에 약간 노유민 씨 하면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네, 다이어트? 아, 네. 네, 맞아요. 아니, 이렇게 예뻤던 노유민 씨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때는 유민 오빠가 안 계시고 아빠만 계신데. 이때가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한동안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안 했나? 그럴 때였어요. 살이 찌고 나서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뭐 이렇게 비교하고 막 그러면서 방송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살이 쪄서 이거, 오히려.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거 뭐야? 살이 쪄도 방송을 많이 할 수 있네? 이렇게 내 캐릭터가 잡히겠거니? 그랬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진짜 방송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 진짜 방송 끝나고 저를 데리고 와서 진짜 살 안 빼면 큰일 나신다.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찐 거라 갑자기 내일 죽어도 별로 놀라운 일이 놀라운 아니다? 일이 아닌 몸 상태다. 어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쥐가 나고 막 이유 없이요? 예. 정신이 막 혼미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아 이러다 진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졸도하겠구나.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살을 빼야겠다. 옆에서 도와줘라. 근데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살 뺄 때. 그러면 얼마 동안 몇 킬로 빼신 거예요? 총 3개월 동안 30kg를 뺐고요. 원래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통통한 남자를 좋아해서 살 빼는 거 별로 원치 않았어요. 원래 통통한 남자를 좋아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혹시 다른 여자들이 너무 좋아할까봐?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아니 그 아내분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있다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긴 한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위치 추적까지 하시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진짜 결혼 초 때는 진짜 심했죠. 예. 그게 있었을 거예요. 위치 추적 어플도 있었을 거예요. 아 맞아 있었어요. 그거를 있었어요. 서로 연동을 해가지고 무조건 해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뭐 차를 타면은 차 탔다고 문자나 전화를 꼭 해야 되고 처음에는 약간 의구증 있나 좀 그런 것도 좀 했는데 힘들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 내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냐 그랬더니 다 알고 싶대. 내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싶대. 너무 궁금하대요. 지금도 여전히 뭐 다 궁금해 하시나요? 네,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은 같이 다녀요. 아 지금은? 네. 그냥 스케줄이 아닌 이상은 다 같이 다녀요. 모든 네, 모든 개인적인 그 친구 많이 끊겼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NRG 멤버 중에서 사실 이렇게 좀 어린 축에 속하시잖아요. 좀 막내였죠. 네. 근데 결혼 제일 빨리 하셨어요. 네, 제일 빨리. 첫눈에 반했는데 이게 저보다 6살 연상이다 보니까 쉽게 뭐 이렇게 다가설 수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국군방송 위문열차 MC를 보면서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된 거죠. 네. 프로필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럼 그때가 어릴 때니까 약간 첫사랑이시겠네. 첫사랑 아니고요. 네. 네, 저는 항상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다. 끝사랑. 네. 중요한 건 끝사랑이니까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결혼을 하시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예쁜 노아. 네. 둘째 딸 또 이름이 노엘 네. 양이 노아가 첫째 딸 맞죠? 네. 근데 노아가 지금은 되게 막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좀 태어났을 때는 몸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네. 육삭둥이에요. 이른둥이. 아. 네. 1kg 미만으로 태어나서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내일 당장 하늘나라를 가도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좋아지고 매일매일 희망이 보이니까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아기가 계속 병원에 그렇게 있으면 좀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 그쵸. 왜 이렇게 막 그 병원비 나오는 거 보면 좀 많이 힘들었죠. 수술도 많이 했고 진짜 한 3, 40개 넘게 수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기 수술. 네. 뭐 시술부터 수술까지. 그걸 어떻게 그 위기를 좀 돌파를 하셨어요, 당시에? 그때는 이게 뭐 제가 벌어놓은 것도 있고 와이프가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고 이른둥이를 위한 그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지출만 있다 보니까 와이프가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제시한 게 카페. 와이프가 자기가 배울 테니 나는 얼굴마다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뭐 방송만 해왔지 진짜 손님을 만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그쵸. 저는 상상조차도 못했었고 근데 같이 이제 우선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죠.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와이프보다 더 파고들게 되고 약간 느낌이 뭐냐면 체험 삶의 현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어. 네. 요거에서도 내가 뭐 이렇게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으니까. 커피 사업을 하면서 이제 9년차 접어들고 해외 카페쇼라든지 가서 이제 시연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해 주시고 근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우선은 이제 방송 활동은 꾸준히 열심히 할 거고요. 뭐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나갑니다. 어디든. 네, 근데 저는 오늘 솔직히 약간 풍문이들 쇼에서 내가 무슨 사고 친 거 없나? 이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풍문쇼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네,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제 곧 있으면 연말 또 새해가 돌아옵니다. 이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도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현미였습니다. 미소년이야 아직도. 야 미소년. 그런데 정말 다이어트도 아내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예. 대단한 아내를 만난 거죠. 지금의 노유민을 있게 한 사람이 아내라고 꼭 이렇게 얘기해서 이 정도면 사실은 끝사랑 아닌가. 우리가 인정 도장 찍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의 운명적인 끝사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풍문으로 들었쇼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